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전남 남해안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14회 대구꽃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됐습니다. 충북도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제주도가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환경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전남 남해안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라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의 한 마을 어항, 20여 척의 어선들이 부둣가에 줄지어 모였습니다. 어선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에 항의하며 어민들이 바다로 나선 겁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이 정한 해양 생태계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전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수산물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수차례 일본과의 정상회담 자리가 마련됐음에도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안이한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시찰단의 활동도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는 들러리 시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점에 국회는 정부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고 해양오염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민들은 철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상경 집회와 서명 운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경제자유구역 기본 구상, 개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광명시는 내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LH, G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유치할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글로벌 경제 자족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요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만권 등 9개 구역에 조성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제14회 대구꽃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전시 덕분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플라워쇼인 제14회 대구꽃 박람회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꽃의 힘을 주제로 화훼산업 관련 172개 기관과 유명 플로리스트 700여 명의 화훼 작품들이 선을 보였고 다채로운 전시와 이벤트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힐링 원예종합 체험존, 어린이 체험, 꽃종자 파종, 꽃 해설 투어 등 일반인들이 쉽게 화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헤이미쉬 밴드, 쿠누피 등 협업단체의 미니 콘서트, 공연과 플라워 소품 만들기, 반려식물 나눔 등이 열렸고 다양한 식물들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정책발전방향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위기시대 정신건강, 그 회복을 위한 도약을 주제로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정책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고 자살 예방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현황을 둘러보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대구 정신건강 사업의 변화 과정, 자살 예방, 정신건강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원승희 경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대구시 정신건강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공급면 수백리와 갑천면 대관대리 일원에 공공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정조생활 여건 개선과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수백리 일원에는 하수관로 4.5km와 하루 처리 용량 55톤인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104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했으며 대관대리 일원에는 하수관로 6.7km와 하루 40톤 하수 처리 용량의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춰 85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횡성군과 강원도 주식회사 뉴트리케어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횡성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트리케어는 지난해 횡성군 우천면에 뉴트리케어 이노베이션 센터를 신축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효소식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입니다. 기존 횡성공장은 2020년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유통사를 대상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같은 해 2천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뉴트리케어는 우천면 5원리 부지에 2024년까지 총 79억을 투자해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2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으로 이번 공장 신설을 통해 제조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충북 오송을 K바이오 스퀘어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성과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과 대형 병원이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충북 오송은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최적지로 꼽힌 바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팔라우 대통령과 만나 충북도와 팔라우 양 지역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바다 없는 충북도와 산이 없는 팔라우가 서로 갖지 못한 것을 공유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며 양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 분야 등에서의 교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충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나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이 가능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팔라우 대통령은 김 지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충북도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년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무신고 보조 방안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충북도는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해 전통시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콘텐츠 발굴 공모 사업을 진행해 전통시장의 다양한 계층의 고객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도내 주요 축제를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내용은 축제장 내 식당에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 동참과 축제장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입니다. 도는 인증샷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축제장 내 식당에서 사용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바다의 날을 홍보하고 해양수산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 관계자와 어업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 공연, 기념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6명이 수상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시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권정훈 전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 엑스포 개최를 통해 해양수산 체험관 운영, 수산물 시식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가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 포스텍 등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는 의학교육 전문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추진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과 미국 바이오 산업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연구중심 의대 설립 및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과 의사과학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도시로서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통해 포항형 바이오 클러스터, 더 나아가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불과 빛의 향연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라이트 온 포항, 밤하늘을 비추다라는 주제로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국내 3대 불꽃축제로 손꼽히며 시는 이번 축제에서 글로벌 해양 관광도시 포항의 상징성을 부각하도록 우리 도시의 정체성인 불과 빛을 활용한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필리핀과 스웨덴 등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불꽃쇼는 물론 우리나라 한화팀의 그랜드 피날레, 시민 디자인 불꽃쇼 등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한국 최대 규모 대형 오브제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형 행진, 포항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빛 라디오를 비롯해 먹거리 장터와 불빛 테마존, 체험 판매존 등 여러 부대 행사가 마련됐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올해 불빛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 1일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면서 인근에 있던 상가까지 물이 흘러넘쳐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천장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물바지 양동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장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돼가지고 물 진짜 무섭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려 40여 분간 물기둥이 솟구치면서 인근 상가 대6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의 한 약국은 유리에 금이 가고 바닥에 쌓아뒀던 약품은 모두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거센 물길에 아스팔트 조각이 날아오면서 가게 전면이 긁혔습니다. 물하고 같이 아스팔트 파편이 날라와가지고요. 유리창을 여러 번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유리창도 저는 깨진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광주시의 대처는 미온적입니다. 현장 방문은 고사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절차에 맞춰 보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로 아주 책임을 떠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만 지금 이렇게 멍하니 어디다 책임을 줘야 되나,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 사고는 8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흐린 물이 나온다는 민원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는 모두 16건에 달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속속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발표했지만 미래차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미래차 전환은 아직 속도가 더딥니다. 후발주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투자 유치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에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한 기아. 지난달에는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비해 자동차 산업 중심의 생태계를 갖춘 광주의 미래차 생산 전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기아 광주 공장은 아직 전용 모델과 전용 생산 라인 없이 내연기관차가 주축이 되는 소울과 봉고의 전기차 모델을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에서 함께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도 올해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성이나 울산처럼 전용 공장이 아니다 보니 생산 수준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시와 정부가 협력해서 기아차의 전기차 전환을 서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의 생태계를 가진 광주가 친환경 미래차 전환의 후발주자가 되지 않도록 미래차 선도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투자 유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40대 남성이 분실물인 흰 봉투를 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잃어버린 흰 봉투 속에는 바로 마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마약을 찾겠다고 제 발로 지구대까지 갔다가 체포된 겁니다. 짐을 가득 짊어진 한 남성이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남성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의문의 흰 봉투 2개. 행인이 주워 경찰에 신고한 지 40분 만에 40대 남성 A씨가 급히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머물렀던 모텔을 방문해 흰 봉투의 행방을 확인하자마자 달려온 겁니다. 휴지에 여러 겹 쌓여있던 흰 가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용도를 묻자 A씨는 처음엔 붕산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자기가 돈 잃어버린 사람 온 거예요. 그 마약인데 우리가 모를 줄 알고 그래갖고 그 마약이 아니라 기술적인 붕산이라고 그러더만.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흰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임의동행하고 과정에서 마약 같은 걸 추궁하니까 빠지를 말하더만. A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 전남 순천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입한 뒤 광주의 한 모텔에 머물며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압설비 화재, 폭발과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대비해 관계기관별 현장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GS 칼텍스 공장에서 현장 훈련이 시작돼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13개 관계기관과 7개 기업, 4개 병원, 안전단체 등이 참여해 실제 재난 발생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시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반려견 놀이터가 미평공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미평공원 내 약 130평 규모로 조성돼 천연잔디와 울타리, 놀이기구, 견주 쉼터, 반려견 음수대 등을 갖췄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놀이터 이용은 전국 반려견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반려견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여수시 안전관리망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 깊이 공감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협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2013년에 구성됐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애월읍 금성천에서 청정 제주를 만드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도록 플로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공직자 등이 참여해 금성천 하류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하천 환경을 지키는 자원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는 수중 생태를 파괴할 수 있어 금성천 구석구석을 살피며 쓰레기를 주었고 이날 폐플라스틱, 페트병 등 650kg에 이르는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한편 금성천 일대에는 문화재 등이 있어 제주 하천의 가치와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플로깅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환경 한마당 축제가 제주 수은근린공원과 청소년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주도는 청정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환경 함께 그리다, 플라스틱 걱정 없는 제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문화 공연, 개회사,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오형훈 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 환경단체 회원 등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제주가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는 제주 환경교육도시 선언식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다양한 환경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수 제한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수도 2배 늘리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